지금 바로 나오세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 70세 사업가 최영주는 낯선 번호를 확인하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전화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이 시간에 대체 누굴까? 낯선 불안감이 서늘한 한기처럼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누구시죠?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그리고 수십 년간 일궈온 가정과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 한마디로 그의 정신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사모님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을까요? 낯선 이가 건넨 요청은 이성적으로 따지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문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침대맡에 놓아둔 외투를 집어들고 문을 나서며 차 키를 쥔 손이 식은땀으로 축축해졌다. 그날 밤 영주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불안과 의혹이 그를 지배한 채 그는 깊고 어두운 밤거리를 향해 차를 몰아갔다. 영주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가난한 시절부터 시작해 아내 서정희와 함께 힘을 합쳐 회사를 키워냈다. 두 아이도 모두 성장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아내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예전 같으면 환한 미소로 반기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자주 늦게 들어왔다. 이유를 물으면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거나 동창 모임이 있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갑자기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아내가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외출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새 옷을 입고 있었다. 화장도 짙어졌고 머리도 정성 들여 손질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세세한 부분까지 가꾸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아내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확연해졌다. 불안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아내가 동창 모임이 많아졌다며 집을 자주 비우는 것도 이상했다. 하지만 그는 바쁜 사업 일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계팀에서 보고를 받았다. 사장님, 사모님께서 회사 법인카드로 이상한 결제를 하셨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고급 와인바까지. 뭐라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의심을 밀어냈다. 아무리 그래도 정의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사장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세요. 영주는 아내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영상 속 아내는 환한 미소를 띠면 남자의 손을 잡았고 차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당신이 최고야. 우리 이렇게 만나도 괜찮을까요? 걱정 마. 남편은 신경도 안 써. 순간 영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심장이 요동쳤고 숨이 막혀왔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태연하게 다른 남자와 미래를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악몽과도 같았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현실이 서서히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다가 떴지만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현실의 잔혹함이 더 깊이 다가왔다. 숨을 가다듬고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그들은 모텔 앞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미소를 띠며 손을 맞잡았다. 아내는 남자의 귓가에 속삭였고
남자는 그녀를 다정하게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는 40년 동안 들었던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들이 떠올랐다. 아이를 낳았을 때, 가족 여행을 떠났을 때, 회사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을 때, 하지만 이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손을 떨며 영상의 다른 날짜를 확인했다.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있었던 기록은 수십 개에 달했다. 날짜별로 저장된 영상 속에서 아내는 같은 남자와 만나고 있었고 여러 차례 호텔과 모텔을 드나들었다. 심지어 가족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에도 그는 같은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그토록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는 곧장 아내에게 달려갔다. 아내는 처음엔 닭 잡아떼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내를 찌를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내가 설명할게. 설명?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러나 아내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변명을 하려다 이내 한숨을 내쉬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이 너무 성공해서 그냥 참고 살았던 거야.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필요했으니까, 당신이 없으면 내 생활이 유지가 안 되니까. 배신이 아니라 계획적인 이혼이었다.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아내의 변해버린 태도, 불필요한 외출, 그리고 이제까지 이상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결국 계획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치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이 거짓으로 덮여 있던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마치 준비된 듯한 태도로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끝내자. 우릴 더 이상 의미 없잖아.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계약이 끝난 파트너처럼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는 태도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영주는 아내가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 오래전부터 자신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이혼을 원한다는 그녀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는 차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믿었던 사람이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과 아이들을 이렇게 차갑게 내던질 수 있을까? 이혼해 줘. 대신 회사는 절반 넘기고 아이들에게도 모든 재산을 나눠줘. 아내는 담담하게 요구했다.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준비를 끝내 놓은 것처럼 그녀의 태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영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대신 마지막으로 내 비밀을 하나 더 밝혀야겠어. 그는 곧장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아내의 배경을 조사했다. 몇 주 뒤 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확인하며 영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아내의 내연남은 단순한 바람 상대가 아니었다. 그 남자는 아내가 20대 시절 사랑했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이 남자는 사기 전과범이었고 이미 여러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그의 유혹에 빠져 재산을 잃었고 아내 역시 그 덫에 걸려든 것이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다. 이 자료를 그녀 앞에 내밀었을 때 아내의 반응이 어떨지 뻔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그녀에게 알려야 했다. 그놈은 널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노린 거야. 영주는 모든 증거를 아내 앞에 던졌다. 테이블 위로 흩어진 문서에는 내연남의 과거 행적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의 사기 전력, 피해 여성들의 증언,
감옥에서 복역한 기록까지. 이제 알겠어? 네가 사랑했던 남자는 너를 이용한 거야.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엔 혼란과 충격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하나씩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근 운동자가 흔들렸다.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영준의 마음은 사늘했다. 사랑으로 엮였던 오랜 세월이었지만 이 순간 그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속고 있었던 거야. 이혼 서류를 앞에 둔 마지막 순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영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 내 마지막 배려로 내가 가진 회사 지분을 전부 포기하면 모든 걸 조용히 끝내주지. 아내는 한동안 침묵했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공존했다. 하지만 영주는 그녀의 말과 행동을 더는 믿을 수 없었다. 결국 아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불과 1년 뒤 그녀는 불치병에 걸려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으로 살다 가면 안 될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한데 당당했던 기품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분노와 배신감이 그를 지배했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지난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넌 이미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내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담담했다. 그 후 그는 마지막까지 병원비를 대주었고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최소한의 돌봄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병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영주는 그녀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렀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아내의 장례식 후 영주는 두 자녀와 함께 앉아 40년 인생을 돌아보았다. 조용한 저녁. 거실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잔잔한 바람이 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가족에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첫째가 물었다. 아빠는 후회 안 해? 영주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선택의 순간이 가장 중요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첫째는 잠시 말을 잃고 생각에 잠겼다. 둘째 역시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사랑한 적이 있었잖아요. 둘째가 조용히 물었다. 그 말에 영주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사랑했지. 정말 많이. 내 엄마는 내 청춘의 전부였고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신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거야. 한번 깨어진 믿음은 다시 쌓기 어려워. 난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적어도 너희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두 자녀는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버지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었고 끝까지 가족을 지켜낸 사람이었다. 그날 밤 영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긴긴 밤을 지나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지켜냈다는 확신이 들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별빛 아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되뇌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알림벨을 활성화하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항상 행복과 평안, 그리고 성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